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9월 8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휴장전 마지막 일요 경마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서울에서 국내 최대 규모 상금의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는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일본 경주마들은 초청이 되지 않았고요. 그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마필들 이번에 함께 출전하는데 정말 실로 오랜만에 처음이죠. 국내 말들의 우승 가능성까지 상당히 높아진 형국입니다. 저희가 특히나 서울 7경주의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 서울 8경주의 코리아컵 대상 경주는 김지영 위원과 함께 정밀 분석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안쪽 게이트 들어와 내선 인코스에서 수월하게 효율적인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들어온 1번 명마질주의 선전기 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선행마 보내놓고 외선에서 힘한 배 따라붙는 전개로 2선 외곽에서 따라붙는 전개로도 힘한 배가 잘 되는 레이스를 하면은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기에 9번 이 블랙파티의 선전기 대치 선취입 능력이 이제 배양이 됐고 이제는 주행 안정화도 도모가 된 가운데 다시 한번 멀로기수의 재기용 철도궁합 기수죠. 3번 한센 바로우즈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이번 경주는 좀 편성에 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과감하게 한번 해보면서 복병마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무엇보다 현등급 1등급에서도 3위, 2위 성적을 갖고 있는 전력이에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전력, 토스코노 바켓에 살아나기 시작한 호전세 걸음, 이번에는 믿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현등급에서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 이번 경주 과연 어떤 말들이 전개 이점을 살려 입상할지 그 내용 종합해서 스타트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휴장전 마지막 일요일 스타트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말씀해 주신 대로 혼전도 은근히 높아요. 다수의 선행말들 그리고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말들 간의 격돌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번 경주에서 뚜렷하게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것도 혼전의 이유 중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말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8번 하이비트 추천드립니다. 하이비트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적 전에, 그 전에 52조에 있을 때도 선행력 하나는 정말 끝내줬었던 전력이죠. 선행 딱 치고 나가고서는 순발력으로다가 혹은 선입도 가능했었던 근성이 상당히 좋았던 유형인데 어느 순간부터 주로 출장하면서 주행 분량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주로 출장하면서 낙마한 것만 2번. 그래서 주로 출장 중에 이제 제외가 된 경우가 2번, 3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추천을 드려놓고도 늘 추천은 이제 10분 전에 끝나니까 추천 드려놓고 그 다음에 주로 출장하면서 낙방마 돼버리고 제외돼버리고 이러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추천을 드리지 않기 시작했는데 마방을 이적을 하고 난 다음부터 컨디션 회복세를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컨디션 회복세 보이는 시점하고 마방 이적 시기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마방의 관리 체계가 이 말하고 하이비트라는 말하고 잘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죠. 어찌됐건 간에 이제는 선행 1변도에서 탈피해서 직전경주 선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하이비트 4위까지 올라옵니다. 당시 편성 자체가 명왕이 이끌었던 빨랐던 레이스에 금빛 열정이 선행이 되게 어이없게 3위로 밀려났었던
굉장히 빨랐던 레이스임을 감안해 본다면 하이비트가 안정적인 주행으로 응수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말은 살아난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인정할 만합니다. 이번 경주에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말이 인코스의 2번 광야 불기 등 3번 드래곤볼트 그리고 9번 캠프바다와 외곽의 12번 백상 등으로 보이는 가운데 8번 하이비트 차분하게 선입 응수가 가능해진 만큼의 그 전력 상승세, 그 회복세를 이번 경주를 통해서 원 없이 한번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3번 드래곤보트는 참 오랜만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안말들 사이에 둘러싸이면서 좀 고전을 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처럼 다시 인코스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인코스에서 멀로기수와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한 박자 빠른 선입 전개로 드래곤보트의 그 본연의 근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5번 페더럴킷은 매번 추천드리면서 매번 아쉬워서 이제는 진짜 속이 상한데 4번 네, 그 은근과 끈기로 거의 마지막이다 싶은 심정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말입니다. 직전에 너무 빨랐던 흐름을 앞선을 너무 지켜만 보고 있다가 자기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김영국 기사가 다시 한번 기승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의 그 기본 근성과 기본 탄력을 기대를 해보고 있고 12번 백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입니다. 아예 외곽에서 감고 치고 올라가는 그 선행이 이번 경주에선 불리할 이유 없다라는 판단으로 12번 백상까지 추천드려보는 1경주였습니다. 네, 1경주 은근히 접전 레이스를 보이고 선행마들이 상당수가 도전하는 형국이죠. 그중에 12번 백상이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보여준 순발력에 있어서는 앞서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가마 선행을 받아 1승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그중에 그리고 8번 하이비트는 출장 불량 등으로 좀 제외된 아픔도 있었지만 최근에 그런 악벽이 사라지면서 이번에 분명 실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중심마 특히나 강조해 주셨는데요. 저기 5번 페더럴킷 김지영 의원이 3세번이라는 그 표현까지 써 가시면서 최근에 아쉬웠던 부분을 이번에 분명 만회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직전에도요. 5번 페더럴킷은 출발 이후 다소 추돌 여파도 있었고 자리를 못 잡았던 것이 다소 아쉬웠죠. 자, 코너 부분에 3선 외곽 가담을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결국 걸음이 무너진 아쉬움 1300m 거리였고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단 거리 레이스고 빠른 페이스는 예견되지만 수월하게 선두 선입권에 한 2선 정도 자리하고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에서 분명 보여줄 걸음이 있어 보입니다. 5번 페더럴캣이 되겠죠. 3번 드래곤보트도 게이트 안쪽 들어와 내선 인코스에서 은근히 선두력도 있는 말이잖아요. 3번 드래곤보트 멀로기수와의 좋은 이번에 첫 호흡 기대치가 높아요. 자, 여기에 11번 과천의 별이 최근에 그래도 6등급 무대 1300m 연투로 이어갔던 말이고 흐름 빠른 레이스에 따라 뛰는 전개로도 충분히 연투 능력을 보였는데 김지영 의원 승급전에 내린 거리 11번 과천의 별 복병같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무 외곽이라 좀 아쉬워요. 그리고 방금 임백천 위원 그 자막에 김정까지밖에 안 나갔네요. 하이비트 김정준 기수까지고요. 자, 12번 과천의 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약편성, 6등급 느린 흐름에서는 선행이 주요할 수 있었던 전력인 것 맞습니다. 계속 저도 추천을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승급 전에는요. 너무 빠른 말들이 인코스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이 말들이 선행을 안 간다 하더라도 과천의 별까지 기회가 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네, 서울 스타트 1경주는요. 흐름은 빠르지만 앞선 선행마들의 전력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8번 하이비트가 절호의 입상 찬스가 도래함을 다시금 강조해드리면서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1월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월 중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방송 추천 5경주 준비했습니다. 일단 당일 주로 컨디션은요.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수중전까지 예견이 됩니다. 가벼운 주로 컨디션의 상황에서 1700m 레이스가 펼쳐질 텐데요. 일단 2두의 선행마가 눈에 띄죠. 5번 리빙스턴,
6번 매니스마트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 직전에 동거리 선두 외곽 적극성을 띠며 얇은 마체임에도 불구하고 근성을 발휘했던 10번 빅토리 킹입니다. 직전 당시 슬링스톤이 이끄는 선두 페이스 외선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만 심한 배를 정말 잘했어요. 직선에서도 끈끈한 걸음 보이며 이착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도 뭐 직전과 어느 정도 비슷한 그 흐름에 빠르기가 예견이 되고 있고 5번 리빙스턴과 6번 매니스마트가 옥신각신 선두권 치열한 어찌 보면 경합도 이루어질 텐데 안쪽에 있는 2두의 선행만 보내놓고 직전과 동일한 전개 2선에서 차번의 응수 자 다시 한번 1700m 연투 대치를 가져볼 자, 찰떡궁합 멀루기수와의 재호흡 10번 빅토리킹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선행 강공 작전의 5번 리빙스턴을 필두로 9번 라운돌풍 여기에 1번 대천 에이스까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5번 리빙스턴은 과거 출발이 스피드가 부족한 면모 하지만 막강한 추입 능력을 보이며 입상 단거리도 입상했단 말인데 자, 최근 들어서는 선두력까지 뚜렷이 보강되면서 이제는 선행마로 변신했죠. 1700m 레이스 최근에 3번의 경주 중에 2차례를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하며 입상을 했습니다. 자, 6번 매니스마트보다는 초반 전개에서 선두권 수월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고 지나친 경합을 피한다라면 선행 강공 작전이 다시 한번 주요할 또한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 유리한 5번 리빙스턴이 되겠고요. 9번 라운돌풍이 최근에 연달아 1700m 출전에 연속된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직전 경주는 초반 전개에 다소 흠이 쳐져 타이밍을 늦게 잡았죠. 안쪽 갇혀가지고 모래도 맞았고 직선에서 진로 열리자 걸음 여러 건 좋았는데 자 이혁 기수의 재기용입니다. 이번엔 좀 더 앞선에 또한 당일 주로 컨디션도 빠르기 때문에 이혁 기수의 9번 라운돌풍 직전보다는 좀 더 적극성을 띠며 2, 3선에서 전개 응수해 주리라 평가가 되고요. 여기 1번 대천 에이스가 지난 7월 7일 날 동거리 입상했던 전력이고 직전에는 역시 빠른 페이스에 다소 초반 전개 처져 타이밍이 늦었을 뿐 막판 걸음은 상당히 좋았죠. 3차까지 했는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에 내선 인코스 최적 전개까지 가능한 1번 대천 에이스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는요. 자 동거리 다시 한번 연투기 됐지 선두권 적극적인 레이스 10번 빅토리 킹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 중에 당일 주로 컨디션에 정말 걸맞는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이 저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이 말들이 선행 말들이 뭐 5번 리빙스톤이 그대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 버린다면 경주를 풀어나가는 게 상당히 편해지는데요. 뭐 1번 대천 에이스, 2번 로열 복순이는 점핑 출전했어요. 1700m의 이 로열 복순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량주로 컨디션 속에서 반드시 선행을 나가거든요. 당일 주로가 굉장히 가볍다라고 한다면 이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매니스마트, 뭐 8번 라이즈앤샤이는 여기에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선행을 누가 나갈지가 가장 껄끄럽거든요. 뭐 확실하게 한번 여쭤보죠. 당일 가장 뭐 불량주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선행을 나선다면 누가 나서는 것이 유리한지 정말로 리빙스턴이 선행을 나가고 1순위를 하는 것을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 그것 시청자 여러분 확실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선행 주도 레이스라는 것은 기승기수의 의지와도 결부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방의 작전 구사에도 그 영향을 끼치겠죠. 보여준 순발력이 있어서 그렇죠. 이번 로열 복순이도 불량주로 컨디션에서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했던 말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보여준 징후를 보면은 지난 7월 28일 경주에서도 불량주로 컨디션에 선두 장악에 나섰습니다만 허무하게 무너진 좀 아쉬움을 보였어요. 선두력과 끈기까지 충분히 갖춘 5번 리빙스턴이 요 편성에서 아주 원사이드하게 편하게 선행을 나선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따라뛰는 조건에서 혹은 추입으로도 5번 리빙스턴은 입상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요 편성에서 여타의 마필들의 기습 선행에 잘 대처해서 차분하게 2선에서 힘한 배 전개를 펼쳐내더라도 5번 리빙스턴은 선두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말로 평가가 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의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응수 가능한 강단 좋은 말이죠. 10번 빅토리 킹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세력 중에서
당일 정확히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월 편성 중에 상당히 혼돈도가 극심한 레이스로 보입니다. 단거리, 선행마가 상당히 많은 구도죠. 하이페이스 단거리, 어려운 경주인데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법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선행말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후퇴하진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선행마가 많은 구도일수록 선행 강공 작전에 나서는 말 한두는 버틴다라는 부분. 서로 눈치를 보기 때문인데요. 저는 우선 이번 경주 좀 공격적으로 선행으로 갑니다. 그 중심에 9번 세명기상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9번 세명기상의 가장 큰 약점은요. 부담 중량입니다. 이 부담 중량이 높아졌다는 뜻은 현 등급에서 이미 거리 그리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입증을 받았다는 의미도 되죠. 직전 경주에 낙승 이런 낙승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선행마가 많았던 편성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게이트의 2점 활용하면서 적극적인 선행 공략 이후 마신차를 더욱 벌리는 끝걸음 보여주며 우승을 차지했죠. 그 바람에 지금 56.5라는 지금 현 등급의 지금 현 편성에서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있어서 이 말이 정말 충마가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식 컨디션과 더욱 힘이 붙어가는 그 걸음,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는 데 큰 이변이 없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9번 세명기상이 사실 이 말은 직전에는 게이트가 좋아서 선행으로 나갔던 것뿐이고요. 선행과 바로 외곽 붙어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전개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입상을 차지해왔던 전력이기도 하고요. 즉, 전개 면에서는 결코 나무랄 데 없는 9번 세명기상의 선전을 먼저 기대를 해보면서 상대적으로 11번 썸씽 노바디노는 직전 경주 편성이 정말 좋았었는데 고령골증으로 인해서 출전이 제외가 됐었던 것이 굉장히 속이 상할 법도 합니다. 이 말도 선행 시에는 더욱 띄워주는 걸음이고요. 선입까지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는 승급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승급전에 순위가 밀렸던 거는 모래를 맞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9번 세명기상이 정리해주는 그 진로대로 그 옆에 붙어서 함께 응수를 해준다면 가장 베스트인 전개의 경주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가도 되는 말 중에서는 4번 검향 그리고 5번 IBS 퀸이 존재를 하죠. 5번 IBS 퀸은 사실 따라가도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약간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직전이었나요? 빅토르 기수하고 뛰었을 때 그때도 제 방송 추천 경주였어요. IBS 퀸이 그때 복병이었을 때 여유 있게 선입을 하면서 따라 붙으면서 입상을 차지해서 정말 기특했던 말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면 선행을 당하는 게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이고요. 따라가도 되는 말 대표적인 케이스가 4번 검향이죠. 직전은 승급전이기도 했거니와 외곽 밀린 게이트에서 의지가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컨디션 회복세 뚜렷한 지금은 의지 이제 보여야죠.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는 6경주 그 중심에 선두권 강공 9번 세명기상을 놓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6경주 선두권 선행마들의 우위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당일 주로 컨디션이 불량주로 빠른 흐름으로 전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신 듯합니다. 그 중심은 9번 세명기상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네요. 그렇죠. 단순 선행마가 아니고 직전에는 코스가 좋아서 선행을 나섰던 것뿐이지 시종 외선도는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도 과거 연투를 이어갔던 말이기 때문에 자,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응수가 가능한 어찌 보면 이 편성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9번 세명기상에 대한 높은 기대치 강조해 주셨습니다. 도전권들 11번 썸씽 노바디노, 5번 IBS 킹, 4번 검향까지 모두 선두권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전력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여기에 6번 갈리피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질주 습성이 9번 세명기상과 유사해 보여요. 6번 갈리피 직전에 선행을 나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1순을 했죠. 하지만 6번 갈리피도 과거 단거리 레이스 빠른 흐름에 서두르지 않고 중후미 힘한 배를 하면서도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으로
선입 혹은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김지영이 9번 세명기상과 6번 갈립이 최근에 같은 행보를 보였는데 6번 갈립도 직전에만 선행이었지 따라뛰는 전개에서 이번에 경쟁력 있지 않을까요? 사실 6번 갈립은 직전 경주에 제가 당일 속보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말 추임말을 보지 마세요. 이번엔 선행 강공작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행 나갔죠. 자, 선행을 이 말이 추임말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시도했었던 이유는요. 변화를 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글쎄요. 마방의 평가가 어떻게 내려졌는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이건 속보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직전에 2등 했어요. 이마신차 2위. 이게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거기에 따라서 갈립의 전개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당일 딱 정리해서 컨디션 정리해서 속보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6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빠른 주로 흐름 선두권에서 가장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한 9번 3명 기상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이 빠른 흐름의 스피드형 마필들 특히나 당일 주로 컨디션에 걸맞는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1월 후반부 승리에 방점을 찍어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 자, 총 16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단거리 최강자 외국산 말들도 이번에 가산이 형국이고 16두 풀게이트 편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일 빠른 흐름의 주로 단거리 최강자가 어떤 말이 될지. 자, 일단 김지영 의원, 우리 일단 전개 좀 예측해 보자고요. 어떤 말이 일단은 선행을 나설 것이며 요 편성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중심마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전개는 의외로 외국 말들 중에는 선행을 고집할 수 있는 말들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죠. 그럼 우리나라 말들끼리 딱 놓고 보면은 눈에 보이죠? 6번 가온챔프의 순발력이 가장 좋습니다. 직전 경주 외곽 11번 게이트에서도 SBS 스포츠 스프린트 배였죠. 외곽 11번에서도 빵 치고 나가는 선행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역시 가온챔프라고 얘기를 했었던 아나운서의 멘트가 생각이 나네요. 6번 가온챔프가 어찌됐건 간에 이 1200m 최장거리에서라고 한다면 게이트도 좋은 상황에서 선행 강공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문제는 13번 블루치퍼예요. 블루치퍼가 어느 시점에 가온챔프를 넘어서느냐가 동반 입상이냐 아니면 가온챔프의 몰락이냐 혹은 블루치퍼와의 경합으로 둘 다 몰락이냐로 결정이 됩니다. 무게감이 묘하게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예, 저는 13번 블루치퍼의 약간 근소한 우위를 먼저 점쳐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3번 블루치퍼가 보여주고 있는 경주력이 그만큼 매력적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선행, 도주성 선행마가 아니에요. 가온챔프하고 약간의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온챔프는 도주성 선행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물론 가온챔프도 모래 안 맞고 뛸 수 있는 전개라고 한다면 도주 안 해도 되지만 블루치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거보단 한 단계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옆에 말 끼고 돌아도 되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13번 블루치퍼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부산경마장의 블루칩이죠. 13번 블루치퍼 직전에 생애 첫 대상경주 출전이었던 오너스컵 대상경주에서도 에이스코리아가 이끄는 페이스에 한 3, 4코너에서 선두 강타를 하더니 정말 월등한 걸음으로 챔피언 자리에 올랐단 말이죠. 1600m 거리. 이번에 1200m 단거리. 그렇죠. 김정희 의원 설명대로 전개는 6번 가온챔프가 앞설 텐데 어느 시점에서 앞선 가담에서 혹은 선두 강타를 하느냐. 하지만 외선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충분한 능력을 선보이고 있고 3, 4코너 정도에서 직전과 같은 그 전개 작전이 예측이 돼요. 13번 블루치퍼의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 우승 가능성 우선적으로 저희가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전권들 몇 면을 살펴보자고요. 자, 김지영 의원, 요 편성의 1200 단거리 흐름은 빠르게 진행되겠는데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좋은 말들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가온챔프하고 블루치퍼가 선행으로 그대로 1순하는 그림이 우선 그려지기는 하지만 9번 글로벌 캡틴 절대 무시 못하죠. 이 말은 스포츠 스프린트 배에서 3위를 차지했던 전력인데요.
지금 외산말 빼고 외국말들 빼고요. 유일한 3세마입니다. 3세로서 굉장히 강단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직전 경주 실질적인 직전 그 1등급 경주에서도 자신의 경주력을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해냈다는 부분에서는 9번 글로벌 캡틴 역시 가온 챔프가 해내지 못했던 일 중에 하나거든요. 쉽게 해내기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9번 글로벌 캡틴도 분명히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고 역시 직전 그리고 계속해서 선전을 해주고 있는 10번 투데이의 근성 있는 걸음도 무시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경주 우리나라 말들의 선전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추천드린 마필들이 모두 한국 국내의 말들 특히나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9번 글로벌 캡틴이 최근에 1등급 무대에서도 단거리 최강자의 반열에 오른 말이죠. 단순한 선행형 마필이 아닌 직전에는 외선 따라가는 전개로도 하이페이스를 이겨냈기 때문에 이 9번 글로벌 캡틴의 이 선전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는 형국입니다. 선행 나서면은 어디까지 버틸까가 관건이 되겠지만 그래도 대상 경주에서 두 차례 선행 강공 작전을 주요하며 우승했던 6번 가온 챔프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겠죠. 저게 그래도 서운하잖아요. 외국산 말, 특히나 미국 출전마 한두 좀 살펴보자고요. 김지영 의원, 일단 저는 요 5번 홀리리걸이 상당히 그래도 요 외국 출전마 중에서는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로 이게 평가가 되는데 자, 김지영 의원, 5번 홀리리걸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말 중에 6살짜리 암말이 여기에 출전했다라고 하면은 가온 챔프만큼의 순발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섣불리 추천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물며 미국에서 온 말이에요. 브라질산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낯선 조합일 뿐만이 아니라 뭐 외산 암말 스프린터의 뭐 왕자를 노린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마사회가 설명한 그 공지사항 문에는 저는 기대치 없어요. 오히려 외국 말 중에서는 차라리 홍콩 말인 12번 어글리 워리어의 추임력이 좀 더 매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만약 이변이 발생한다, 외국 말이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저는 12번 어글리 워리어 정도는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그 외의 말들은 관심 없습니다. 네, 단호하게 외국의 출전마들은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5번 홀리리걸은 그래도 단거리에서 상당히 강점을 지녔던 암말이긴 한데 한국 경마의 특유의 모래주로에 얼마만큼 이 적응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김지영 의원은 오히려 이변 세력의 홍콩 쪽의 출전마 12번 어글리 워리어의 종반한마 역습 기대치를 높게 보셨습니다. 올 시즌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는요. 드디어 우리나라 대표마가 우승할 듯합니다. 13번 블루치퍼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코리아컵 대상 경주. 자, 국내산 그리고 외국말 총 11대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1회부터 3회 대회까지 모두 안방에서 일본의 경주마에게 패권을 넘겨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코리아컵은 자, 일본 경주마가 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돌콩이 있죠. 두바이 월드컵에서 선전을 했던 우리 10번 돌콩이 떡하니 존재하는 가운데 과연 외국의 출전마 중에서 어떤 말들이 또 이변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자, 김지영 의원 역시 돌콩이죠. 자, 뭐 최근의 컨디션과 최근의 능력시 상당히 좋은데 10번 돌콩 자세한 설명 해주시죠. 네, 민배서 의원이 맨날 돌콩 콩돌이 이러셨는데 제대로 발음을 해주시네요. 역시 돌콩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뭐 부산 광역시장배 때도 의심하지 않았었던 돌콩이었기 때문에요. 당일 체중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멋진 추입 탄력을 보여준 돌콩이었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대목은 빅토르 기수가 정말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낙마 부상으로 어깨 부상으로 기승하지 못하게 돼서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대신에 뭐 든든한 우리의 그 노장 명기수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 기승 제대로 해보려고 연습주행까지 일부러 한 거예요. 의지 인정하겠고 돌콩 컨디션
잘 맞춰서 나와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돌콩은 의심할 이유가 없고요. 문제는 외국말일 것 같은데 저는 민병철 위원님이 더 궁금한데요. 외국말 추천을 해주시고 계세요. 외국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코리아컵에 저도 10번 돌콩의 선정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구도인데 맞상대 그 미국 출전마가 좀 눈에 띄는 구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3번 론세일러인데요. 자, 뭐 미국 무대에서도 4세 순발인데 일단 옆편성에서 국제 레이팅이 가장 높은 112로 랭크가 되어 있고 그레이드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으로 소개가 되어 있네요. 삼관 경주도 출전했다라는 부분 체크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경주로의 얼마만큼 그 적응 능력과 그런 첫 경험에서 능력을 뽑아낼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습니다만 참고 자료를 보면은 소개 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이번에 출전하는 외국 대표마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3번 론세일러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자, 김지영 의원은 요 3번 론세일러 과연 우리나라 경마 주로 그리고 편성에서 얼마만큼 능력을 펼칠지 간단한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전개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이 말 자체가 선입, 2, 3선 선입을 하는 전개를 즐겨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는 이거 1600m까지밖에 안 뛰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800m 최근에 뛴 기록이 있네요. 출마표상으로 보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레이드 경주 출전 경험이 많을지언정 뭐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줬던 경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보다 1800m에서는 결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준 적이 없고 전개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죠. 당일 극단적인 선행주로다라고 한다면 3번 론세일러 예시장 상태 한번 보시고요. 결정을 해보셔도 복병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말들의 선전을 먼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또한 이 코리아컵에 10번 돌콩을 제외한 최근 돌콩과 함께 뛰어 부산광역시장배 대상 경주에서 동반 입상했던 전력들도 있잖아요. 여타의 우리나라 대표마들도 김지영 의원 소개해 주시죠. 대표마, 그렇죠. 저는 일단 돌콩, 그리고 거기에 부산 19조에서 2도 출전한 말들이죠. 6번 백문백답과 9번 뉴 레전드에게 관심이 가고요. 외곽으로 밀려서 좀 아쉽습니다. 11번 문학치프, 부산광역시장배에서 돌콩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던 전력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게 이 편성에서 제가 청담도끼를 추천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속이 상한데 청담도끼는 이제 포기하려고요.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임기훈 기수와의 호흡이 더 좋았었고 더 보여줄 거는 있다라고 하지만 선행 실패 시에는 또다시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어찌됐건 간에 6번 백문백답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근성 있는 걸음과 끈기, 직전 경주에 비록 블루치퍼에게 신맛인 대차로다가 지기는 했습니다만 여타 말들을 모두 제압해주는 여유 있는 입상은 분명했다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줘야 되겠고요. 9번 뉴 레전드도 사실 부산광역시장배 때 저는 이 말이 좀 무리를 해서 앞선에 너무 지나치게 경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되게 속이 상했는데 마방의 평가는 잘 탔다 였더라고요. 나쁘지 않았다. 돌콩이 셌다. 문학치프가 셌다. 라는 부분. 하지만 이번에 뉴레전드가 조금 더 좋아져 있고 이번 대회를 목표로 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왔던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당일 상태에 크게 이상이 없다면 9번 뉴레전드까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11번 문학치프는 긴 설명 필요 없죠. 문세영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합니다. 네, 특히나 소정권들의 말을 부산 경마장 대표마들 강조해 주셨네요. 19조의 6번 백문백답은 단거리, 장거리, 전천후 마필이죠. 직전에 블루치퍼에 이어 신마신차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전력을 보였다라는 평가고 자, 9번 뉴 레전드가 부산광역시장 때 인코스 최적 전개를 펼치면서도 좀 아쉬운 한발 부족 3차기였는데 그때 입상했던 11번 문학치프가 이번에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요, 그래도 8번 청담도끼 저는 그래요. 직전에 그 착지불량으로 어이없이 초반 전개가 쳐져버렸고 내측 갇혀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전개가 펼쳐졌는데 김치영 의원, 8번 청담도끼가 요편성 선행을 나서준다라면은 혹은 선두 외선에서 따라뛰면서 가벼운 주로 컨디션 충분히 이점을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선행을 나서준다. 그것도 여유 있게 선행을 나서준다라고 한다면 저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좋아했던 말이고 또 임기훈 기수의 청담도끼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응원은 하는데
4번 킹 오브 글로리라든가 5번 킹 오브 에이스가 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청담도끼가 지금 이겨내야 하는 전력들이 그 외에 외곽으로 밀렸어도 9번 뉴레전드 10의 문학지프에 미국 마린 3번 론세일러까지 같이 전개가 겹쳐요. 어떤 전개를 선택할지 상당히 기대 반, 흥미 반이기는 하지만 추천구까지 가져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느덧 그래요. 8번 청담도끼가 계륵 같은 말이 됐네요. 요 빠른 흐름, 수월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없는 조건이면은 분명합니다. 과연 초중반 전개를 어떻게 펼쳐낼지, 과거의 명성을 회복할지 요 8번 청담도끼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구도예요. 근데 올해 코리아컵 대상 경주 서울 8경주는요. 두바이에서도 국위 선양하고 온 말이죠. 부산광역시장배 상반기 그랑프리 챔피언 10번 돌콩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국내 말들 특히나 미국 말은 3번 론세일러 당연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10번 이 돌콩의 선정 기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코리아컵 대상 경주 8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의 유일한 1등급 경주 6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무대에 한 중위권 정도의 전력의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했고요. 최근에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들도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중심만은 우뚝 서 있어 보입니다. 10번 치프 에이스죠. 자, 2등급 무대 우승 마무리하고 공백을 두고 직전에 출전 1800m 1등급 무대에서도 당시 코스 2점의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하며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직전에도 맞상대 말들이 전력이 약했던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1등급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한 중위권 정도의 마필들이 출전했던 레이스에 코스 2점 조와 선행 나서 1순 했던 전력이죠. 하지만 요 10번 치프 에이스는 단순 선행마로 평가는 되지 않습니다. 중장거리 무대에서 여러 뒤에 이제 선두권 말들, 선행마들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충분히 이 경쟁력을 선보였단 말이고 이번에 8주 만에 출전, 구절염 등으로 다소 출전전은 길어졌습니다만 컨디션은 크게 하지 없는 모습 속에 다시 한번 1등급 무대 연투 기대치를 높여볼 10번 치프 에이스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최근에 계속해서 좀 뭔가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2번 아메리칸 파워를 필두로 7번 최강 썬더, 안쪽에 1번 러닝 삭스가 눈에 띕니다. 자, 일단 2번 아메리칸 파워는 1등급 승급 이후에도 꾸준하게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말인데 계속된 착순권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었죠. 그래도 1등급에서 3번의 경주를 맞상대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충실히 전력을 다져왔다는 평가고 직전 경주는 오히려 치프 에이스가 이끌었던 선두 페이스의 2선에서 적극적인 응수를 했습니다만 2선에서 약간 좀 경합을 했어요. 선두 앞선의 치프 에이스 페이스에 어찌 보면은 코너에서 좀 서두르지 않았나 그만큼 진 건데 이 편성에서는 안쪽 게이트 배정의 2번 아메리칸 파워 내선에서 수월하게 인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해 보이고요. 초중부 안에 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전에 좀 서두른 감이 있어요. 2번 아메리칸 파워 적정거리 출전에 드디어 입상한 자리에 도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7번 최강 썬더가 계속해서 최근에 착승권에 아쉬움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미 최장거리 2200m까지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었죠. 직전에 치프 에이스 페이스에 3선 인코스 응수했습니다만 타이밍이 늦어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진 상대한테 진 거죠. 그 당시 2착이 뉴욕 망치였고 이번에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7번 최강 썬더가 되겠고요. 자, 1번 러닝 삭스가 광골류 등의 병력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직전에 복귀전에서 내선에서 적극성을 띠며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1400m 거리였고 당시 직선에서도 무거운 내주로를 고집하느라고 능력 대비 걸음이 덜 나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2000m 거리 장거리까지 입상 전력이 있을 정도로 장거리까지 검증된 전력이고요. 이번에 양털 코골레 승인장구 재착용하고 출전합니다. 1번 러닝 삭스의 복병 가치까지 가능해 보이네요. 결국 부산 6경주는요. 직전 1등급 승급전 무대도 너끈히 우승으로 극복해낸 전력이죠.
전개도 선두권에서 매우 자유롭게 펼쳐낼 10번 치프 에이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미국철윤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10번 치프 에이스가 직전에는 뉴욕 망치까지 이겨내는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게이트 2000 살리는 선행 전개가 주요했다라는 부분이 잘 들어맞았었던, 그래서 거의 성공적인 1등급 승급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무시할 전력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높아진 부담 증량은 전 솔직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 세력들이 너무 많은 편성이기도 합니다. 전 그래서 7번 최강 썬더의 살아나기 시작한 컨디션. 한동안 컨디션 난조였죠. 이 말도 1등급 승급전에서 바로 입상 차지하면서 경쟁력을 과시한 적이 있었던 현등급 경쟁력 확보한 전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봄을 지나면서 앞말들의 강한 세력 속에서 좀 주춤주춤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지 컨디션 난조를 보였었던 상황이고요. 다시 이제 지난 7월에 소폭 회복. 이후에 골마뱀이 발병을 해서 제가 좀 더 깜짝 놀랐었던 전력입니다. 아직까지 성장을 하고 있나 봐요. 저는 보통 골마뱀 성장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마지막까지 체킹을 해봐야 돼요. 마무리 훈련까지 좀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최강선도 아낄 이유가 없어서 저는 최강선도의 장거리 경쟁력 기대합니다. 이번 아메리칸 파워 10번 치프 에이스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11번 에이스 돌풍은 저도 지금 추천 마번에는 올려놨습니다만 15주 만에 출전하는 말이라서 체킹이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닝삭스는 이길 것 같거든요. 민병철 위원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에이스 돌풍도 선입권에서의 응수력이 상당히 좋은 유형입니다. 지금까지 좀 강한 상대들을 만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경주는 치프 에이스가 56.5면은 해볼만 하지 않나? 그리고 마방 이적 후의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에이스 돌풍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뜨끔한 질문하셨네요. 지난 3월 17일에 치프 에이스를 하긴 이겼던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 이후 공백, 마방 이적 등의 단점은 체크됩니다. 요 편성에서 과연 어떤 말이 선행에 나설지에 대해서 10번 치프 에이스는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안쪽에 좀 4번 마스터민이라는 빠른 말이 있네요. 하지만 부중도 내려받은 상황에서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선행을 편하게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요 11번 에이스 돌풍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15주의 공백이 발목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일 컨디션, 특히나 활기도가 당일 예상 활기도가 정말 넘쳐난다라면은 분명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고 이변 세력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요 11번 에이스 돌풍에 대해서는 복병같이 열어놓고 싶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1등급 장거리 무대에서도 충분히 연투 기대치를 높게 가져갈 선두권 자유전개 2점까지 장착한 10번 치프 에이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부산 4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마표를 뽑아 들자마자 부산 4경주가 상당히 혼돈도가 극심한 경주로 예측을 했고요. 불안한 인기마도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액면에 보여준 능력으로는 2번 최강 블릿을 중심으로 3번 닥터시크, 1번 패션 오브 마린, 안쪽에 2번, 3번, 1번 이 3두의 마필이 당일 전광판을 주름 잡을 듯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끝날 경주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권토중내 이번에 재기를 다짐하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김지영 의원, 권토중내 할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저 권토중내라는 말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부산 말이라서. 부산 1조 2조 권토중내라는 말이. 자, 저는 그 재기를 노리고 있는 말로 10번 예스파워 추천을 드려봅니다. 최근에 졸전이 너무 가슴이 아플 만큼 이 말도 현등급 거리 경쟁력을 확보한 전력이죠. 예스파워의 가장 큰 강점은 빠른 흐름에서의 추입 탄력이 매력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날이 좀 더워지면서부터 말이 좀 주춤주춤했었어요, 사실. 컨디션 회복세를 지금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훈련 강도를
딱 맞춰서 15조답지 않은 훈련 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훈련을. 15조가 좀 주로 훈련이 약하죠. 내부에서 훈련이 좀 많은 마방이라서 그런 모습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10번 예스파워가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말들이 좀 많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들 간의 그 힘겨루기가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추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예스파워가 이번 경주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복병, 가치 있는 말로 추천을 드려볼 만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분명 3등급 무대에서도 동거리 지난 3월 달에 입상 전력이 있죠. 타이밍이 늦어 아쉬웠고 훈련 상태감이 그 베스트가 아니었던 부분이 최근 페인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졌다. 훈련 상태감도 좋아졌다. 또한 적정거리 출전 김지영 의원은 10번 예스파워를 액면성의 인기말을 누르고 이겨낼 복병가치 높은 말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10번 예스파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민병철은 12번 용구를 말씀드립니다. 다소 최근에 발주학백도 있었고 타이밍이 늦은 가운데 항상 흠이 늦추기였죠. 헌데 직전 경주는 정상 발주를 이뤄냈고요. 비록 인코스에서 인코스 배정에 모래마크 전개 쳐져 타이밍이 늦었을 뿐 직선에서의 걸음은 분명 그 살아난 회복세의 전력을 보였어요. 오히려 게이트 외곽이 좋아 보입니다. 12번 용구 역시 앞선 선두권 흐름에서 앞선의 페이스가 느려질 때 한 박자 빠른 스퍼트가 충분히 가능하죠. 12번 용구가 요 부산 4경주 혼전 중에 한 발 쓸 수 있는 복병가치 높은 말 12번 용구 강조드립니다. 네, 부산 4경주 복병마 심층무속 코너는요. 액면의 인기말을 누르고 이겨낼 김지영 의원의 10번 예스파워, 민병철의 12번 용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장전 마지막 경마, 1호 경마 해설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일요일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가 있는 1호 경마는 과천 경마장 무료 입장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현장 많은 방문 부탁드려 보겠고요. 자, 이번 1호 경마를 끝으로 다음 주 추석 한가위 명절 때문에 휴장이 있죠. 휴장 기간 동안 또한 민족 대명절 추석 한가위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즐거운 뜻깊은 시간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더욱더 새로운 내용과 정밀한 분석으로 다다음 주 3주차 금요경마 해설방송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